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겁이 나야 합니다. 삼성 같은 초대 기업 안에서는 돈잔치 벌어지는데 바깥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2년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총파업 위기이고 그 충격이 31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고용률은 43.7%, 24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이건 남의 회사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면접도 못 보고 취업문 앞에서 밀려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또 돈 더 달라는 거 아니야? 삼성 직원이면 이미 많이 받는 것 아니냐?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삼성 내부 갈등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번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큰 돈을 벌고 있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쪽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은 이겁니다. 돈 번 부서에 더 주는 게 맞다. 아주 차갑고 아주 기업다운 논리죠. 그런데 노동자 입장은 또 다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건물에서 같은 삼성 이름 달고 일하는데 누구는 잔치상 받고 누구는 찬밥 신세냐 이겁니다. 삼성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 2만 7천 명에게 다른 부문보다 최소 6배 수준의 보너스를 제시했고 비메모리 쪽 인력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보상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내부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회사가 노골적으로 줄 세우는구나. 너는 핵심, 너는 덜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서 제일 무서운 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옆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 있으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삼성 내부가 딱 그 상황입니다. 삼성 파업 위기의 진짜 불씨는 사실 삼성 밖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 노조는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체계를 들이대며 왜 우리는 저렇게 못 받느냐고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강하게 연동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성과급 상한도 사실상 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지급 기준으로 기본급의 2,964% 수준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삼성 직원들 입장에선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우리는 삼성인데 왜 하이닉스보다 못 받아? 예전엔 삼성 간판이면 최고였는데 이제는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이러다 인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인력이 메모리 사업부나 다른 회사로 움직이려는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업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은 항상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 갈데 있는 사람부터 움직입니다. 그럼 회사에 뭐가 남습니까? 갈등, 불신, 사기 저하, 그리고 결국 신규 채용 축소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자녀 세대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삼성 내부 문제면 삼성 직원들만의 일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삼성은 그냥 민간 기업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의 상징이고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고 공급망 신뢰의 얼굴 같은 회사입니다. 이번 파업 위기는 삼성 내부 문제를 넘어 정부, 외국인 투자자, 글로벌 공급망까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 자본 유출, 세수 감소, 원화 약세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대기업이 불안하면 기업들은 더 몸을 사린다. 몸을 사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건 신규 채용이다. 이미 있는 사람 월급 깎는 것보다 새로 뽑을 사람 안 뽑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쉽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경력 있는 40대, 50대 핵심 인력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파업 뉴스는 노사 갈등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좋은 일자리의 문이 더 좁아진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2026년 4월 청년층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43.7%입니다.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는 19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점입니다. 24개월입니다. 2달, 3달이 아닙니다. 무려 2년입니다. 이쯤 되면 일시적인 부진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구조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하나 대학 보내려고 등록금 대고 학원비 대고 자취비 대고 자격증 비용 대고 영어 점수 만들고 인턴하고 온갖 준비를 다 시켰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경력직 우대, 수시 채용, 채용 축소, 인턴만 모집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전엔 그래도 어디든 들어가서 시작은 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할 자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내수업종 고용이 약해졌고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AI 확산과 경기 변화가 동시에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즉, 예전처럼 힘들어도 서비스업에서 시작해서 경력 쌓고 올라가자 이 사다리도 약해지고 첨단 산업 들어가면 되지 했더니 거긴 또 소수 정예만 뽑습니다.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힌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열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덕분에 수출도 좋아지고 경상수지도 크게 개선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온 고용 현실은 어떻습니까?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4천 명으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청년 고용은 더 악화, 고용률도 하락.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사람은 더 불안해진다. 숫자는 좋아지는데 살림은 안 좋아집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데 정작 취업 준비하는 청년은 면접 한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는 옆에서 그 모습 보며 속만 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반도체 같은 수출 대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열기가 동네 상권, 청년 일자리, 내수업종까지 자동으로 퍼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뽑아내려 합니다. AI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건 초급 사무직, 단순 분석직, 반복 업무 일자리입니다. 그러니 성장률 숫자만 보고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는 건 너무 순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사라지는 건 단순히 몇 개 기업 채용 공고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봐라. 버티면 길이 열린다. 대기업이 아니어도 중견기업 가고 거기서 또 기회가 온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공무원 해봐라.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더 따봐라. 그것도 안 되면 대학원을 가야 하나.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청춘이 지나갑니다. 삼성 내부에서 벌어지는 건 고소득자들끼리의 잔치상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사회 전체가 보내는 메시지는 더 냉혹합니다. 돈은 나는데 사람은 안 뽑겠다. 좋은 자리는 더 줄이겠다. 남은 자리 안에서는 보상차 등을 더 크게 하겠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청년은 입구에서 잘리고 중산층 가정은 교육비만 쓰다 지치고 부모 세대는 우리가 자식 세대를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까지 안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주는 가장 잔인한 메시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 총파업 위기는
그냥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의 돈잔치가 어떻게 분배 갈등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그 충격이 왜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청년 고용률 43.7%, 24개월 연속 하락. 이 숫자는 차가운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집 식탁에서 나오는 한숨이고, 자녀의 표정이고, 부모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성장률 2.5%. 좋습니다. 숫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이 사람에게 안 가고, 청년에게 안 가고, 미래 세대에게 안 간다면 그건 절반짜리 성장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의 이 위기, 과연 막판 협상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시고요. 이런 흐름, 남들보다 먼저 읽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